안녕하세요 여러분, 제9강 자료 수집 방법 1입니다. 자, 본 강의는 여러분 교재의 4장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본 강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첫째가 자료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자료 수집 방법에 분류해서 예비조사와 사전 검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료 구분에서 1차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죠. 자, 1차 자료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1차 자료는요, 연구자가 당면한 연구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하는 자료들을 1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실험, 관찰, 설문조사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1차 자료 수집에는 2차 자료는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비용이 덜 들지만 1차 자료는 수집 과정에서 비용이나 시간, 인력 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 1차 자료에서 자료 수집 방법의 선택 기준은 뭐냐? 자,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다양성입니다. 그렇죠? 자, 자료가 다양하게 있느냐, 없느냐. 객관성이죠. 시간 및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조사자가 바뀌어도 동일한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가 정확성이죠. 조사 분석 절차에 요구하는 자료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의 신속성과 비용이에요.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실험도 있고 관찰도 있고, 그죠? 설문조사도 있고 이런 자료 수집 방법들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거냐예요.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게, 자, 자료가 다양할 수 있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의 신속도와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자료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입니다. 1차 자료의 장점은요, 조사 목적에 맞게 정확도나 타당도, 신뢰도 등을 평가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왜? 연구자가 자신이 직접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하는 거니까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수집된 자료를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조사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반영해서 수집할 수 있다. 그죠? 자,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그때그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죠.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뭐예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1차 자료를 모두 다 수집하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으로 뭘 씁니까? 2차 자료를 수집해서 씁니다. 자, 그럼 2차 자료라는 건 뭐냐? 2차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자료는 조사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들이 바로 2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는 자료가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자, 조사자가 현재의 조사 목적을 위해서 직접 수집하거나 작성한 1차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하고요. 다른 연구자가 학술 연구를 위해서 수집해 놓은 자료일 수도 있고요. POS 시스템이죠. Point of Sale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상업용 자료 또는 연구 간행물 등이 2차 자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자료의 필요성입니다. 2차 자료의 필요성은 기존 자료의 내용이나 성격을 통해서 연구의 전체적인 시대 흐름이나 연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자료를 분석해서 가설을 발견하거나 가설을 확인해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자, 설문조사나 관찰, 실험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기존 자료를 보충하기도 하고 타당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가 왜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존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의 전체적인 시대 흐름이나 연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가설을 발견하거나 가설을 확인해서 검증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기존의 자료를 보충하고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1차 자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집에 드는 노력과 비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자, 다음으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한 작업을 나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가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나도 2차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자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2차 자료는 이미 존재하는 자료로서 기성자료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자료의 수집 및 분류 과정을 과정을 통제할 수 없는 유형의 자료다. 왜? 내가 발생시키는 게 아니죠. 이미 발생된 자료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질문지 작성 및 적용, 면접, 관찰 등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 노력 등을 절약할 수 있어요. 왜? 2차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비용들을 안 들여도 되니까. 자, 그러면 2차 자료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 장점은요, 1차 자료에 비해서 수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성을 띈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단점으로는요, 2차 자료는 기성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소집 목적이나 측정 단위, 조작적 정의 등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조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자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면한 의사결정 문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상당히 경과해서 시의적절하지 못한 그러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단점들이 굉장히 치명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2차 자료의 활용은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료 수집 방법의 분류에서요, 예비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조사는 기초조사라고도 하고요. 자, 연구하려고 하는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분명히 알지 못할 때 질문지를 작성해서 적상하기 전에 실시하는 비지시적인 방식의 조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지시적인 방식의 조사라고 했죠. 자, 연구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 가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연구의 초기 단계에 비공식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수행하고요. 예비조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사례조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전검사죠. 사전조사라고도 하는데요. 사전검사라는 것은 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시험 적용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설문지 초안이 작성된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설문지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설문지의 언어 구성에서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것 또는 중복되거나 누락된 것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배열의 순서가 잘못됐는지, 바람직한지도 발견할 수 있고요. 형식이나 내용 등이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 설문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전검사의 목적은요, 실제 조사 관리의 사전 점검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는데 그 전에 이 설문지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적합한지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합니다. 조사 업무량을 조정을 위해서 또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설문지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설문지가 적합한지를 보기 위해서 확정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전검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반드시 많은 수의 응답자를 상대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 설문지가 적합한지, 순서의 설문의 배치 형태 또는 여러 가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사람에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응답자 선정이나 조사 방법은 본조사에서 실제로 이제 본조사를 실시할 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요. 사전조사는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점들을 찾아서 설문지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게 좋고요. 설문지를 통해서 자료가 적절하게 수집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조사를 사전검사라고 했습니다. 사전검사의 검토사항, 사전검사의 이유죠. 사전검사는 무응답, 기타 응답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확인하고요. all 또는 nothing 등의 응답이 있으면
간접 질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합니다. 또 하나, 응답의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응답자가 1이라고 정답을 했다가 또다시 5라고 정답을 했다가, 그죠? 방향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응답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잘못 응답이 되거나 설문 문항을 잘못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사전 점검을 하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응답이 나오거나 질문 순서의 변화에 따른 반응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서 또한 사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부 대답이 많다면 부적합한 질문일 수 있고요. 자, 응답자들이 잘못 이해하는 질문이 있는지 또한 살피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응답 범주에 제시되지 않은 응답을 기록해서, 그죠? 응답 범주에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 등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 학습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은 간단합니다. 자료에 구분해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1차 자료에서 1차 자료의 의, 자료 수집 방법의 선택 기준, 1차 자료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고요. 2차 자료에서 2차 자료의 의의와 필요성, 특징, 장단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료 수집 방법의 분류에서요, 예비조사와 사전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죠. 예비조사에서 예비조사의 의의를 살펴봤고요. 사전검사에서 사전검사의 의의와 목적, 특징, 사전검사의 검토 사항 등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9강의 학습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